기초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또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네. 들었는데요. 오늘은 갱년기 여성들의 그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내용을 이제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면요. 네.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갱년기 증상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그 주 연령층대가 40, 5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요. 네. 이것처럼 갱년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함께 나타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한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 갱년기 증상이 좀 있다가 그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나면 전신 증상으로 전신 관절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이 클 수 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여성분들은 그 증상이 얼굴로 열이 확 오르면서 땀이 싹 나고, 그 다음에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 초조해지면서 잠이 안 오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런 신경이 예민해진 증상도 나타나고, 특징적인 건 오십견처럼 어깨가 굳어질 수 있다. 뻣뻣하게 굳어서 어깨를 들어올릴 때 잘 들어올려지지 않고, 속이 느글느글 미식미식거리는 위장 증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 두통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칼슘 부족 현상이 갱년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 국소적인 열감, 머리나 얼굴 쪽만 뜨겁고 손발 팔다리는 차갑고 시려 죽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 부족 현상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신경이 예민해진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갱년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 줘야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을 찾아오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 40, 5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대부분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만 딱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40, 50대 이상에서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50대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약 80% 정도는 갱년기 증상이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치료에. 그래서 그 류마티스 질환 중에 또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전신의 관절 근육이 이제 아파지는 병인데요. 이것은 염증 수치는 상승되지 않고 근육과 관절만 아픈 건데, 이 섬유근통 증후군 역시 갱년기 증상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40, 50대 이상 여성분들의 몸 상태에서 통증,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갱년기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통 증후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가면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근육, 뼈 아프고 어깨 아픈 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혹은 갱년기 증상 각각 떨어뜨려 놓고 봐도 굉장히 아픈 증상들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통증이 더 심하다. 그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갱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은 좋아질 수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리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염증을 잡아주는 약을 먹어서 염증을 잡아주더라도 갱년기 증상이 남아있으면 통증은 그대로 있다.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에 어떤 약을 먹고 나서 염증 조절이 됐을 때 갱년기 증상이 남아있다면은 그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야지만 통증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갱년기 증상 치료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통증이 없어지니까. 류마티스 염증을 잡아주는 약만 써서는
염증은 가라앉는데 통증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갱년기 증상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갱년기 증상을 같이 치료해주면 염증이 잡힌 상태에서 통증까지도 없어지니까 몸 상태가 완전하게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잘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요, 갱년기 증상이 잘 나타나는 여성들의 특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앞부분에 조금 이제 쭉 몇 가지 말씀드렸죠. 예. 머리 발달한 분들, 시간 쪼개 쓰신 분들, 이렇게 자궁 약한 분들, 머리 세치 있는 분들.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예. 근데 갑상선 이상이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때부터 갑상선이 있던 여성분들 중에서 40, 50대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다. 그 이유는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 이런 갑상선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같은 거예요. 면역의 이상, 자가 면역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뿌리는 같다. 사촌 형제 같은 질환이에요.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분들 많고요. 갑상선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부어 있는 분들. 갑상선이 부어 있는 거예요.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갑상선이 부어 있거나 아프고 쑤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 많고, 섬유근육통, 섬유근통 증후군 여성분들 중에도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이 있었던 이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실제 치료 사례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사례를 조금 더 오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이제 또 기록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예. 2008년도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2015년이니까 지금요, 약 7, 8년 정도 되셨네요. 치료해드린 지. 네. 요 분은요, 지금 그 치료를 시작하신 상태에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가 이분 치료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2008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이제 한 방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7, 8년이 지난 후에도 몸 상태가 류마티스 증상 없이 임상적 관해 상태, 실질적인 완치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신 상태인데, 한방 치료 후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도 재발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사례를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네. 예, 지금도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정상생활을 하고 계시고, 골프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사진 찍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활동, 취미활동 다 하고 계시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저를 뵈면서 한약을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드시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랬군요. 이 여성분이 한방으로 류마티스를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예.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분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 2008년도 5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오셨고, 네. 처음 발생은 2007년도 1월입니다. 요분이 2007년도 1월에 무슨 증상으로 발생됐냐? 손목이 벌겋게 붓고 아파지면서 열감이 생기면서 이제 류마티스 증상이 시작돼서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류마티스 양성 진단으로 받게 되고 확진을 받게 됩니다.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양성, 염증 수치도 높게 나왔고,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약에 쓰이는 양약을 1년 정도 복용하다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계속 관절이 붓고 아프고, 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 수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갔는데 손가락, 손목, 어깨,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양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처음 오셨을 때 이 진료 이 기록에 본인 설문지인데, 네. 아픈 부위 체크한 거거든요. 전신에 거의 체크가 돼 있어요, 보면은. 네.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라면, 색깔이 약간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그 부분이 본인이 아프다고 체크를 한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 그 오렌지 표시되어 있는 부분. 네네. 손목, 손가락, 어깨, 그리고 턱 관절까지, 그리고 발가락, 무릎까지 전체적으로 빼곡하게 이제 차 있어요. 이 아프신 부위 적은 게.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오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그림에서 이 본인이 기록한 통증 부위에서 보듯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갱년기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전신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전신이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류마티스 약을 복용하면서도 역시 관절이 많이 아팠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류마티스 증상이 손목으로 시작하고 어깨가 오십견처럼 굳어가지고 류마티스 내과 가서 양성진단 받고 양약을 받아서 네. 복용을 하는데 이분이 계속 아팠던 거예요. 염증치는 조금 내려갔는데 물론 정상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염증치는 양약을 복용하고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이 갱년기 증상, 열이 수시로 확 올랐다가 땀이 머리하고 얼굴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 이 증상, 이게 굉장히 심하면서 그럴 때마다 관절은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열이 훅 올랐다 식을 때 땀이 나면서 관절이 굉장히 아파져요. 류마티스가 있으면서 갱년기가 있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갱년기에 열이 발생될 때 관절까지 아파진다는 거예요. 이분 2008년 제가 초진 5월 달에 볼 때 저랑 말씀하시는 중에도 열이 확 올랐어요, 한번. 그러면서 땀이 흐르는 거예요, 얼굴에. 제가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머리가 가스불을 밑에서 켰을 때 제가 손을 대고 있는 느낌이에요. 열기가 올라와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 두피에서 열이 그냥 자글자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이 뜨끈하고 땀까지 나는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건데 그러면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있는 여성분들은 류마티스 약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 발생도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위장장애도 잘 나타나는 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열이 확 나면서 식고 그리고 어깨나 관절이 갱년기 증상이 있다 보면은 류마티스 약을 먹어도 굉장히 굳어져요. 뻣뻣하게. 오십견처럼. 네. 그래서 이분 역시 1년 동안 류마티스 양약을 복용하면서도 갱년기 증상은 그대로고 염증 수치는 줄었지만 관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아까 제 그 기록 차트 보셨다시피 네. 전신이 다 아프다 보니까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네. 뭐 지금은 이제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진행 과정이라든지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시면서 경추 교정, 네. 턱 관절을 잡으면서 경추 교정과 어깨를 풀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턱 관절을 이용해서 경추를 잡아야지만 어깨 유착이 풀리고 흉추도 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턱 관절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턱 관절은 뇌로 올라가는 대우두공, 500원짜리만한 구멍, 통로를 뻥 뚫어주기 때문에 위아래의 머리 쪽에 꽉 차 있는 열이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하수구멍 뚫린 곳으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머리 두 개 공을 안에, 이 두 개 공 안에 열이 올랐을 때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어줘야지 열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갱년기 치료 같이 했고, 어깨 치료 같이 했고요. 한약을 이용해서 면역 조절을 1, 2, 3단계 순차적으로 쓰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갱년기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갱년기에 이 열감을 내려주는 한약 성분을 이제 추가해서 처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가 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치료 기간이 됐냐?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치료 네. 기간이 2년 정도 걸렸고 양약을 순차적으로 줄여서 결국은 복용하던 양약을 다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아까 그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여러 군데 표시된 관절 통증들이 가라앉으면서 양약도 다 끊을 수 있었고 갱년기에 훅 올랐다 식으면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증상이 없어지고 이렇게 어깨도 부드러워지고 관절도 가라앉고 그리고 양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2014년도에 다니시던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혈액 검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는데 CRP 수치가 저하고 치료할 때 1.155 정상치보다 높은 상태예요. 네. 저하고 치료한 다음에 0.05 CRP 수치가 1.155에서 0.0으로 대폭 감소를 하면서 혈액 검사상 한방 치료 후 염증 수치까지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니까 양약을 먹으면서 아팠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치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분이 만약에요, 양약을 복용하면서 그대로 갱년기 증상이 있었더라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관절 통증 양상이 진행됐을 텐데, 네. 한방을 이용해서 갱년기 증상을 같이 치료하는 류마티스 치료하니까 좋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지금 2월 달에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골프 치시면서 사진도 찍고 등산도 다니고 네네. 운동 다 하고 생활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
양약 처방해 주시던 양방 선생님한테도 6개월 한 번씩 검사를 받아요. 네. 양약 안 먹어도 된다고 판정을 받고 완치 수준이라고 양방 선생님께서도 판정을 내려주셔서 이분은 아주 깨끗하게 나은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례를 이제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은 양약만 복용하면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도움을 받으면 네.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게 되고 통증도 줄어들고 양약도 줄일 수 있고 염증 수치까지 좋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상담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에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